저는 김장날 시댁마당에서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날 배추를 씻던 손이 아직도 시립니다. 새벽 5시 박민정은 눈을 떴습니다. 알람이 울리기 전이었어요. 몸이 먼저 기억하고 있었죠. 오늘이 김장날이라는 걸. 20년을 이 집에서 살았으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민정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옆자리의 남편은 여전히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깨우지 않았어요. 어차피 남자들은 나중에 나오니까요. 부엌으로 내려갔습니다. 냉장고 앞에 쌓인 배추 20포기. 양념 재료들이 싱크대 위에 빼곡했어요. 고춧가루, 멸치액젓, 새우젓, 무, 마늘, 생강.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생각할 틈도 없이 일이 시작됐죠. 배추를 씻고 물기를 털고 물을 채 썰었어요. 손끝이 시렸습니다. 찬물에 담갔다 빼기를 반복하니 손가락 끝이 붉어졌어요. 장갑을 끼면 좋으련만 시어머니는 장갑 낀 손으로 김장하는 걸 싫어했습니다. 정성이 안 들어간다고 했죠. 민정은 참았어요. 늘 그래왔으니까요. 아침 7시쯤 시어머니가 부엌에 들어왔습니다. 민정아, 벌써 다 했네? 네, 어머니. 양념은? 지금 버무리려던 참이에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칭찬은 없었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니까요. 민정도 기대지 않았어요. 오늘 큰아버지 오신데 점심은 제대로 차려야 해. 큰아버지, 남편의 형 최경수였습니다. 민정의 가슴 한쪽이 조여들었어요. 그 사람이 오는 날은 늘 긴장됐습니다. 술을 좋아했고 목소리가 컸죠. 무엇보다 자기가 마시라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우리 집안에선 내 말이 곧 법이야. 예전에 한번 그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웃으면서 했지만 농담이 아니었어요. 민정은 그걸 알았습니다. 오전 10시 시댁마당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 남편 최성훈 그리고 최경수, 동네 아주머니 몇 분도 거들러 왔어요. 김장은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요. 민정 씨 수고하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민정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진심은 아니었지만 표정은 익숙했어요. 20년 동안 연습해온 얼굴이었죠. 큰아버지 최경수가 도착한 건 11시였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소주병을 들고 있었어요. 야, 김장이다. 이거 한잔 안 하면 안 되지. 형님, 너무 일찍 드시는 거 아닙니까?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최경수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뭔 소리야. 김장날엔 술 마셔야지. 엄마 안주 좀 내와.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민정도 따라갔습니다. 둘이서 전과 김치, 두부를 접시에 담았죠. 큰아버지 비위 맞춰드려. 오늘 기분 좋으시게.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명령이었어요. 네, 어머니. 민정은 접시를 들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최경수는 이미 소주 2잔을 비운 상태였어요. 얼굴이 붉어져 있었죠. 민정이 왔네. 우리 동생 고생 많다. 동생이라는 호칭이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민정은 웃었어요. 아닙니다. 드세요. 역시 우리 집 며느리는 말이 없어서 좋다니까. 그 말이 칭찬인지 무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민정은 대답하지 않고 부엌으로 돌아왔어요. 점심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민정은 쉴 새 없이 움직였어요.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데웠습니다. 손이 쉴 틈이 없었죠. 민정아, 물 좀. 민정 씨 이거 좀 치워줘. 야, 며느리 술 좀 따라. 목소리들이 쏟아졌습니다. 민정은 묵묵히 응했어요. 화를 낼 수도 없었고 거절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게 이 집에서 살아가는 방법이었으니까요. 오후 1시쯤 김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민정은 마당 한쪽에서 양념을 버무렸어요. 손이 아팠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동네 아주머니 한 분이 거들어주고 있었죠. 민정 씨 힘들지? 괜찮아요. 시집살이가 쉽지 않네. 요새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안 하던데. 저는 괜찮습니다. 민정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어요. 동정받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최경수가 비틀거리며 다가왔어요. 소주병을 손에 들고 있었죠. 벌써 5병째였습니다. 야, 며느리야, 양념 맛 좀 봐. 네. 민정은 숟가락에 양념을 떠서 내밀었어요. 최경수는 한 입 맛보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뭐야? 싱거운데? 젓갈을 좀 더 넣을게요. 아니, 너 김장 몇 번째 하는 거야? 이것도 제대로 못해?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어요. 민정의 얼굴이 뜨거워졌죠.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 죄송하긴 뭐가 죄송해. 제대로 안 하니. 민정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말대꾸하면 더 복잡해질 게 뻔했으니까요. 고개를 숙이고 양념통으로 손을 뻗었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양념통이 기울어졌어요. 민정의 손이 미끄러졌던 거죠. 빨간 양념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야, 이 사람아. 최경수의 목소리가 터졌어요. 제대로 하라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민정은 황급히 손을 뻗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치울게요. 치우긴 뭘 치워. 그때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경수의 손이 뻗어나왔어요. 그리고 민정의 머리채를 움켜쥐었습니다. 이것도 제대로 못하냐고. 머리가 뒤로 확 당겨졌어요. 민정의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통증보다 충격이 먼저 왔죠. 이게 지금 진짜 일어나고 있는 일인가? 꿈인가? 주변이 멈췄습니다. 아무도 말리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입을 벌린 채 굳어 있었고 시아버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은 시선을 피했어요. 그리고 남편. 최성우는 바로 옆에 서 있었습니다. 손만 뻗으면 닿을 거리였죠. 하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형님, 그만. 목소리는 떨렸지만 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민정은 그 순간 모든 걸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 속에서 나는 혼자였구나. 아무도 내 편이 아니구나. 20년을 참고 살아온 이 집에서 나는 사람이 아니었구나. 최경수가 손을 놓았습니다. 민정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머리가 욱신거렸지만 더 큰 건 마음의 상처였습니다. 에휴, 내가 좀 그랬나? 미안하다, 민정아. 형님이 술 먹어서 그래. 최경수는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사과인 듯 했지만 진심은 아니었어요. 민정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편과 눈이 마주쳤어요. 최성우는 눈을 피했습니다. 그 순간 민정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조용했지만 선명했습니다. 아주 오래 쌓아왔던 무언가가 산산조각 나는 소리였죠. 민정은 떨리는 손으로 바닥을 짚고 일어났습니다. 목소리가 나왔어요. 작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이혼하겠습니다. 모두가 멈췄습니다. 시어머니가 눈을 크게 떴고 시아버지는 입을 벌렸어요. 최경수는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죠. 남편은 그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민정은 천천히 앞치마를 풀었어요. 그리고 마루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지금까지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걸었어요.
현관문을 향해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을 나서는 순간 옆집 문이 열렸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나왔어요. 평소 인사만 나누던 이영자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민정을 조용히 바라봤어요. 그리고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다 봤소. 민정은 멈췄습니다. 집으로 들어오시오. 차 한잔 하면서 이야기합시다. 할머니의 눈, 할머니의 눈빛은 따뜻했지만 어딘가 날카로웠습니다. 민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그날 모든 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영자 할머니의 집은 단정했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책 냄새가 났어요. 거실 한쪽 벽면이 온통 책장이었죠. 법률 서적들이 빼곡했습니다. 앉으시오. 할머니는 민정을 소파로 안내했어요. 그리고 따뜻한 차를 내왔습니다. 민정은 컵을 받아들었지만 마시지 못했어요. 손이 떨렸거든요. 진정하시오. 천천히. 할머니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민정은 컵을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그제야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참았던 20년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어요. 죄송합니다. 이러려던 게 아닌데 괜찮소. 울어도 돼요. 할머니는 티슈를 건넸습니다. 민정은 한참을 울었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눈물이 멈췄을 때 할머니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 사람 오늘 처음 그런 건 아니지요? 민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작년에도 한 번 있었어요. 명절 때 제가 음식을 잘못 차렸다고 때렸소. 아니요. 그땐 밀쳤어요. 벽에 부딪혔지만 괜찮았습니다. 괜찮은 게 아니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어요. 그건 폭행이요. 명백한 범죄예요. 민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인데요. 고소 같은 건. 가족이라서 때려도 된다는 법은 없소. 할머니는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나는 30년 검사 생활했소. 이런 사건 수백 건 봤어요. 처음엔 다들 당신처럼 말하지. 가족인데. 그럴 수도 있지. 제가 잘못해서. 그러다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시오? 민정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더 심해지요. 폭력은 절대 멈추지 않아요. 할머니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지금 결정해야 하오. 이대로 돌아갈 거요? 아니면 제대로 대처할 거요? 민정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두드려졌습니다. 쾅쾅쾅 거칠게 두드리는 소리였어요. 민정아, 나야 문 열어.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민정은 몸이 굳었어요. 할머니가 민정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내가 나가겠어. 당신은 여기 있어요. 할머니는 천천히 현관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자 최성훈이 서 있었어요. 뒤에는 시어머니도 함께였죠. 할머니, 우리 와이프 여기 있지 않습니까? 있어. 좀 나오라고 해주세요. 집에 가야죠. 할머니는 팔짱을 꼈습니다. 본인이 나가기 싫다는데요. 뭐? 할머니가 왜 남의 집안일에... 시어머니가 앞으로 나섰어요. 민정아, 나와. 창피하게 이게 뭐 하는 짓이야. 할머니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소리 지르지 마시오. 여긴 내 집이고 저 사람은 내 손님이요. 손님? 우리 며느리가 무슨 손님입니까? 며느리 전에 사람이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다 봤소. 당신 아들 형이 저 사람 머리채 잡아 끄는 거. 최성훈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건 형님이 술 드셔서. 술 먹으면 폭행해도 돼요? 폭행이라니요. 그냥 좀 그랬을 뿐이지. 좀 그런 게 폭행이요. 할머니는 단호했습니다.
형법 제260조 폭행죄. 머리채를 잡아 끄는 건 명백한 폭행이요. 그리고 목격자도 있어. 나 말고도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전부. 시어머니가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아니, 할머니가 무슨 법을 그렇게. 나 검사 출신이요. 서울중앙지검에서 30년 근무했어. 순간 두 사람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할머니는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며느리 학대는 가정폭력처벌법 적용 대상이요. 신고하면 경찰이 즉시 출동하고 가해자는 조사받게 되어 있어. 할머니, 그렇게까지 하실 겁니까? 최성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오. 피해자가 결정하는 거지. 할머니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민정이 거실에서 나와 복도에 서 있었어요. 민정 씨, 당신이 결정하시오. 돌아갈 거요? 아니면. 민정은 남편을 봤습니다. 최성훈은 눈을 피했어요. 여전히 그랬습니다. 편을 들어주지 않는 사람. 민정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저 당분간 여기 있을게요. 민정아!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네가 지금 뭐 하는 거야? 결혼해서 20년을 살았는데 이게 뭐야? 20년. 민정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20년 동안 한 번도 제 편이 되어주신 적 없으시잖아요. 뭐? 네 편? 우린 다 가족인데 무슨 편을 가르고 그래? 가족이면. 민정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가족이면 더 지켜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왜 저만 참아야 해요? 최성훈이 한 발 다가왔어요. 당신도 말을 좀 곱게 하지 그랬어. 형님이 화낼 만도 했잖아. 그 말에 민정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양념통 엎질렀잖아. 실수했어요, 실수. 그걸 가지고 머리채를 잡아요? 그래도 형님한테 좀 더 조심했어야지. 조심? 민정은 웃었어요. 슬픈 웃음이었죠. 저 20년 동안 얼마나 조심했는데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다 눈치 보면서 살았어요. 그런데도 모자라요? 민정아, 이제 지쳤어요. 민정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더는 못하겠어요.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시어머니가 앞으로 나섰어요. 네가 지금 제정신이야? 애도 없는 주제에 이혼? 그럼 넌 앞으로 어떻게 살 건데? 그건 제가 알아서 할 일입니다. 알아서 할 일? 48에? 직장도 없으면서? 할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만하시오. 협박은 안 돼요. 협박이요? 사실을 말하는 건데요. 사실이든 뭐든 저 사람 결정을 존중해야 하오. 할머니는 문을 잡았습니다. 오늘은 그만 돌아가시오. 민정 씨는 여기서 하룻밤 쉬게 할 테니. 할머니! 경찰 부르기 전에 가시오.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최성훈과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돌아섰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민정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잘했소? 할머니가 민정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첫걸음을 뗐소. 쉽지 않았을 텐데. 할머니, 제가 잘하는 걸까요? 당연하오. 할머니는 민정을 소파로 다시 안내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하오. 제대로 준비해야 해요. 준비요? 증거 확보. 할머니는 수첩을 꺼냈어요. 오늘 일어난 일 기록부터 시작합시다. 시간, 장소, 목격자, 폭행 내용 다 적어야 하오. 민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의 지시대로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어요. 작년 일도 적으시오. 날짜 기억나는 대로? 네. 한참을 적었습니다. 적다 보니 깨달았어요.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크고 작은 폭력들이. 할머니, 이게 이렇게 많았네요. 그래서 기록이 중요한 거요. 사람은 있지만 기록은 남으니까. 할머니는 민정에게 따뜻한 차를 다시 따라줬어요. 내일 병원 가야 하오. 머리 다친 거 진단서 받으시오. 네. 그리고 경찰서도 가야 해요. 고소장 제출하는 거 도와드릴게요. 민정은 컵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할머니, 왜 저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할머니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내가 검사 시절에 후회하는 게 있어. 네? 며느리 학대 사건들 너무 많이 봤어요.
근데 대부분 무혐의로 끝났지.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거든. 가족이니까 참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러다 결국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봤소. 그때마다 미안했어요. 내가 더 강하게 말려야 했는데, 더 적극적으로 도와줬어야 했는데. 민정은 할머니를 봤어요. 할머니의 눈가에 주름이 깊었습니다. 그래서 이젠 그냥 못 봐주겠소. 당신 같은 사람이 더 이상 고통받는 거. 민정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감사합니다. 고맙긴요. 당신이 용기 낸 거지. 밤이 깊었습니다. 할머니는 민정에게 방을 내줬어요. 깨끗하게 정돈된 작은 방이었습니다. 편히 쉬시오. 내일 아침에 천천히 이야기합시다. 네, 할머니. 문이 닫혔어요. 민정은 침대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남편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당신 진심이야? 정말 이혼할 거야? 한 번 더 생각해봐. 우리 20년을 살았잖아. 민정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봤죠. 달이 밝았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어요. 두려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정말 잘하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더는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 민정은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긴 싸움이 시작될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어요. 할머니가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는 자기 자신이 자기 편이 되어주기로 했으니까요. 민정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할 수 있어. 해야 해. 그날 밤 민정은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악몽 없이.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민정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에 눈을 떴어요. 낯선 천장이었지만 마음은 편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 느끼는 평온함이었죠. 부엌에서 냄새가 났어요. 할머니가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일어났소? 세수하고 나오시오. 네, 할머니. 민정은 세면대 앞에 섰어요. 거울 속 자신을 봤습니다. 눈가가 부어 있었지만 표정은 어제와 달랐어요. 조금 더 단단해 보였습니다. 식탁에 앉자 할머니가 죽을 떠주었어요. 천천히 드시오. 오늘 할 일이 많소. 네. 민정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따뜻한 주기목으로 넘어갔어요. 할머니의 손맛이 느껴졌습니다. 먼저 병원 가야 하오. 아침 먹고 바로 출발합시다. 할머니, 정말 고소를 해야 할까요? 민정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두렵소? 네, 솔직히요. 할머니는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두려운 게 당연하오. 하지만 기억하시오. 두려움 때문에 참으면 평생 참게 돼요. 하지만 가족인데,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폭력을 정당화할 순 없소. 할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법은 가족 간의 폭력도 범죄로 보고 당신은 피해자예요. 잘못한 게 없소. 민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전 10시 둘은 병원에 도착했어요. 응급의학과였습니다. 의사는 민정의 두피를 살폈어요. 여기 멍이 들었네요. 언제 다치셨어요? 어제요. 어떻게 다치신 거죠? 민정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할머니가 옆에서 말했어요. 폭행당했소. 머리채를 잡혀서요. 의사의 표정이 굳었어요. 가정폭력이신가요? 네.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했습니다. 진단서 필요하시죠? 발급해드릴게요. 2주 정도 치료가 필요한 상처입니다. 진단서를 받아들자 손이 떨렸어요. 종이 한 장이었지만 무게가 달랐습니다. 증거였으니까요. 병원을 나오자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이제 경찰서 갈 텐데 괜찮겠소? 민정은 깊이 숨을 들이쉬었어요. 네, 가겠습니다. 경찰서는 가까웠습니다. 민원실에 들어서자 경찰관이 맞아줬어요. 젊은 여경이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폭행 고소하러 왔습니다. 민정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어요. 여경은 민정을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조용한 공간이었어요.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민정은 어제 일을 설명했습니다. 김장날 시아주번이 머리채를 잡힌 일. 말하는 내내 목이 메었어요. 여경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물었어요. 증거 자료 있으신가요? 할머니가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진단서와 사건 경위서요. 그리고 목격자 명단도 있어. 여경은 서류를 확인했어요. 목격자가 여러 명이네요.
현장에 5명이 있었소. 그럼 진술 확보가 가능하겠네요. 여경 컴퓨터에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가해자 인적사항 알려주세요. 민정은 시아주버니의 이름과 주소를 말했어요. 입 밖으로 내는 순간 더 이상 가족이 아니라는 걸 실감했습니다. 신고 접수 완료됐습니다. 조사 일정은 따로 연락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햇볕이 눈부셨어요. 민정은 그 자리에 잠시 멈춰섰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어요. 가장 어려운 고비를 넘겼소. 민정은 눈물이 났습니다. 두려움과 안도감이 뒤섞인 눈물이었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어요. 민정은 받지 않았습니다. 곧 문자가 왔죠. 당신 미쳤어? 경찰서까지 갔다며? 형님 고소했다고? 우리 집안 망칠 거야? 또 다른 문자가 왔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민정아, 제발 정신 차려. 이러면 안 돼. 집으로 와. 우리 이야기하자. 민정은 핸드폰을 가방에 넣었어요. 답하지 않았습니다. 연락 오는구만. 할머니가 말했어요. 이제부터 압박이 시작될 거요. 회유하고 협박하고 달래려 들 거요. 알고 있어요? 흔들리지 마시오.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니니까. 네. 할머니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점심을 먹는데 초인종이 울렸어요. 할머니가 인터폰을 확인했습니다. 시어머니요. 민정의 얼굴이 굳었어요. 안 만나도 돼요. 내가 보낼게. 아니요. 민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만날게요. 피할 순 없잖아요. 그래요. 하지만 내가 옆에 있겠소. 네. 문을 열자 시어머니가 서 있었어요. 얼굴이 초췌했습니다. 민정아, 목소리가 떨렸어요. 들어오세요. 민정은 시어머니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할머니도 함께 앉았어요. 시어머니는 민정을 봤습니다. 민정아, 제발 고소 취하해줘. 어머니, 큰아버지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경찰한테 연락 왔대. 조사 나오라고. 당연한 거 아닙니까? 민정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당연해? 가족끼리 이렇게까지 해야 해? 가족끼리라서 더 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정아, 나도 안다. 네가 그동안 고생했다는 거. 하지만 이렇게까지 하면 우리 집안 체면이 어떻게 돼? 체면이요? 민정은 웃었어요. 쓴웃음이었습니다. 전 20년 동안 그 체면 지키려고 참았어요. 근데 그게 뭐가 됐습니까? 그래도 아니에요. 민정은 단호했습니다. 더는 못 참아요.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작년에도 있었고 그 전에도 있었다는 거. 시어머니는 눈을 피했어요. 그건 큰아버지가 술만 안 드시면 술 탓으로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할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술을 먹든 안 먹든 폭행은 범죄예요. 그걸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덮어선 안 돼요. 시어머니는 할머니를 봤어요. 할머니는 왜 자꾸 끼어드십니까? 우리 집안일인데. 내가 목격자요. 그리고 이건 개인의 인권 문제요. 집안일로 치부할 수 없소.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민정아, 마지막으로 말한다. 고소 취하 안 하면 넌 정말 이 집안 사람 아니야. 네. 민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됐어요. 전 원래 이 집안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뭐? 사람 취급을 안 하셨잖아요. 20년 동안. 민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전 그냥 일하는 기계였어요. 말없이 시키는 대로 하는. 감정도 없고 아픔도 느끼지 않는. 민정아,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시어머니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앉아있다가 일어섰습니다. 후회할 거야. 후회는 제가 할게요. 시어머니는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민정은 주저앉았어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잘했소? 할머니가 민정의 등을 토닥였어요. 정말 잘한 걸까요? 잘했소. 당신은 당신을 지켰어요. 민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너무 힘들어요, 할머니. 알고 있소. 하지만 견뎌야 하오. 조금만 더. 할머니는 민정을 안아주었습니다. 따뜻했어요. 저녁이 됐습니다. 할머니는 민정과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둘은 말없이 식사를 했습니다. 민정 씨, 할머니가 입을 열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생각해 봤소? 이혼은 할 거예요. 확실해요. 그 다음은? 민정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솔직히 두려워요. 48에 다시 시작한다는 게. 두려운 게 당연하오. 할머니는 차를 따라주었어요. 하지만 새로 시작한다는 건 자유롭게 산다는 뜻이기도 하오. 자유, 그래요. 이제 당신이 당신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요. 민정은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어요.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 당신은 이미 시작했으니까. 민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민정은 일기를 썼어요. 오랜만이었습니다. 오늘 나는 나를 지켰다. 두렵지만 후회는 없다. 이제부터 내 인생은 내가 만든다. 짧은 글이었지만 마음속 깊이 새겨졌습니다. 민정은 일기장을 덮고 눈을 감았어요. 내일은 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이 자기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 민정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느끼는 평온함이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정은 여전히 할머니 집에 있었어요. 그동안 핸드폰엔 수십 통의 전화와 문자가 왔습니다. 남편, 시어머니, 심지어 시댁 친척들까지. 모두 같은 말이었어요. 고소 취하해라. 민정은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아침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피해자분 오늘 오후 2시에 조사 예정입니다. 가해자 측과 대질 조사가 있을 예정이에요. 민정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대질이요? 네, 양측 진술을 함께 듣는 거예요. 괜찮으시죠? 네,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자 손이 떨렸어요. 할머니가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무섭소? 네, 시아주버니를 마주해야 한다는 게? 내가 같이 가겠소. 혼자 아니니까 괜찮을 거요. 감사합니다. 오후 1시 반, 둘은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도착하자 남편과 시아주버니가 먼저 와 있었어요. 대기실에서 민정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최경수는 불편한 표정이었어요.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경이 나왔습니다. 피해자분부터 먼저 조사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민정은 할머니와 함께 조사실로 들어갔어요. 책상 너머에 여경이 앉았습니다.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사건 당일 상황부터 설명해 주시겠어요? 민정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김장날 오전부터의 일, 시아주버니의 음주, 양념통 사건, 그리고 머리채를 잡힌 순간까지. 말하는 동안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시 목격자가 있었나요? 네, 시어머니, 시아버지, 남편, 그리고 동네 분들 2분이요. 누가 말렸나요? 민정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아무도 안 말렸어요. 여경의 표정이 굳었어요. 남편분도요? 네, 그냥 서 있었어요. 여경은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했습니다. 이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나요? 네, 작년 추석 때요. 음식이 마음에 안 든다고 저를 밀었어요. 신고는 안 하셨고요? 네, 가족이니까요. 이번엔 왜 신고하셨어요? 민정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더는 참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여경은 조사서를 정리했어요. 수고하셨어요. 이제 가해자 측 조사하겠습니다. 민정은 대기실로 나왔습니다. 곧 최경수가 조사실로 들어갔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최경수가 나왔습니다. 얼굴이 붉어져 있었어요. 야, 박민정. 그가 소리쳤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가족이 가족을 경찰서까지 끌고 와? 민정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제가 잘못했습니까? 잘못? 너 지금 우리 집안 망치고 있는 거 모르냐? 집안보다 사람이 먼저 아닙니까? 뭐? 할머니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조용히 하시오. 여긴 경찰서요. 할머니는 좀 빠지세요. 이거 우리 집안일이잖아요. 집안일이 아니오.
폭행 사건이요. 최경수는 이를 갈았어요. 하지만 더 이상 소리치지 못했습니다. 경찰들이 지켜보고 있었으니까요. 여경이 나왔습니다. 이제 대질 조사 시작하겠습니다. 두 분 다 들어오세요. 조사실에 민정과 최경수가 마주 앉았습니다. 긴장감이 흘렀어요. 여경이 물었습니다. 피해자분, 11월 8일 김장날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사실이 있습니까? 최경수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잡긴 했는데 그냥 장난이었어요. 장난이요? 네, 동생이 실수를 해서 좀 화가 났지만 세게 한 건 아니에요. 민정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장난이라뇨? 제 머리를 확 잡아당기셨잖아요. 그렇게까지는 안 했어. 너무 과장하는 거 아니야? 과장이요? 민정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진단서에도 나와 있잖아요. 2주 치료 필요하다고. 그건 네가 약해서 그런 거고. 제가 약해서요? 민정은 웃었어요. 허탈한 웃음이었습니다. 폭력을 당한 사람한테 약하다고 하시는 겁니까? 여경이 끼어들었습니다. 피의자분, 피해자가 약해서가 아니라 폭행의 강도 문제입니다.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행위는 명백한 폭행이에요. 최경수는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도 가족인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요? 가족이라고 폭행이 정당화되진 않습니다. 여경은 단호했어요. 그리고 증언에 따르면 작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최경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인정하십니까? 그땐 진짜 실수였어요. 밀려고 한 게 아니라. 밀었습니까? 안 밀었습니까? 밀긴 했지만 여경은 기록했습니다. 조사가 끝났어요. 민정과 최경수는 각각 조서에 서명했습니다. 조사 결과는 검찰에 송치될 예정입니다. 추가 연락드릴게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최경수는 민정에게 다가왔어요. 야, 박민정. 아직 늦지 않았어. 고소 취하해. 안 합니다. 너 정말 끝까지 갈 거야? 네. 민정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번엔 끝까지 갈 겁니다. 최경수는 이를 갈았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남편이 다가왔습니다. 당신 정말 이럴 거야? 민정은 남편을 봤어요. 당신은 왜 그날 말리지 않았어요? 뭐? 형님이 제 머리채 잡는데 당신은 왜 가만히 있었냐고요? 최성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 못하시죠? 저도 알아요. 당신 항상 그랬으니까. 민정아, 이제 그만해요. 전 더 이상 당신 옆에 있을 수 없어요. 민정은 돌아섰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경찰서를 왔어요. 거리에 나오자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웠지만 상쾌했어요. 수고했소.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힘들었지? 네, 근데 후회는 안 돼요. 잘했소? 둘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검찰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할 거예요. 증거가 명확하니 기소될 가능성이 높소. 그럼 재판까지 가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어. 하지만 중간에 합의 제안이 올 수도 있어요. 합의요? 그쪽에서 선처를 부탁하며 합의금을 제시할 거예요. 민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전 고소 취하 안 할 거예요. 그래요. 당신 의지대로 하시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을 먹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더니 시댁 친척이었어요. 민정아, 나 작은 고모야. 들었어. 네가 경수 오빠 고소했다며? 네. 아니, 가족끼리 왜 그래? 오빠가 잘못했으면 집안에서 해결하면 되지. 작은 고모님, 이건 집안 문제가 아니에요. 뭐? 그럼 뭔데? 범죄요. 범죄? 야, 너 너무 나가는 거 아니야? 민정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곧 또 다른 번호에서 전화가 왔어요. 이번엔 시댁 친구였습니다. 민정은 핸드폰 전원을 껐습니다. 계속 연락 오겠구만. 할머니가 말했어요. 이제부터 온갖 사람들이 나서서 회유하려 들 거요. 알고 있어요. 근데 상관없어요. 민정은 차를 마셨습니다. 전 제 길을 갈 거예요. 잘 생각했소. 밤이 깊었습니다. 민정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오늘 최경수와 마주했을 때 두렵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어요. 예전의 민정이었다면 고개도 제대로 못 들었을 텐데 뭔가 달라졌어요. 민정은 자기 자신이 조금씩 강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나는 할 수 있어.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조금 더, 조금만 더 버티면 돼. 창밖에 달이 떠 있었습니다. 민정은 달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앞으로 얼마나 더 힘든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제 되돌아가지 않을 거라는 것. 민정은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변호사를 만나기로 했어요. 할머니가 소개해준 분이었습니다. 이혼 절차를 시작할 차례였죠. 긴 싸움이 계속되고 있었지만 민정은 포기하지 않을 거였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위해서. 민정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할 수 있어. 나는 해낼 거야. 그날 밤 민정은 평온하게 잠들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은 조용했습니다. 민정은 할머니와 함께 법률사무소에 들어섰어요. 깔끔한 인테리어와 책장 가득한 법률 서적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자 선배님 소개받고 왔습니다. 젊은 여성 변호사가 악수를 청했어요. 김수진 변호사입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민정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긴장돼서 손을 꼭 쥐었어요. 먼저 상담부터 하겠습니다. 이혼 사유가 무엇인가요? 민정은 천천히 설명했어요. 20년의 결혼 생활, 시댁에서의 학대, 남편의 방관, 그리고 김장날의 폭행 사건까지. 김 변호사는 조용히 들으며 메모했습니다.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빨리 끝내고 싶어요. 그래도 권리는 챙기셔야죠. 김 변호사는 서류를 꺼냈어요. 결혼 기간이 20년이면 재산 분할 청구권이 있습니다. 집이나 예금 같은 거 있으세요? 집은 남편 명의예요. 예금도 제 명의는 거의 없고요. 그래도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은 공동재산으로 봅니다. 절반을 청구할 수 있어요. 민정은 놀랐어요. 절반이요? 네, 법적으로 당연한 권리예요. 하지만 돈은 남편이 벌었는데 가사노동도 재산 형성에 기여한 거예요. 당신이 집안일을 하는 동안 남편이 일할 수 있었으니까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 말이 맞소. 당신 권리요. 민정은 잠시 생각했어요.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아요. 위자료도 청구할 겁니다. 위자료요? 네, 폭행 사건도 있고 남편이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니 청구 가능해요. 김 변호사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대략 3천만 원 정도 청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민정은 숨이 막혔어요. 큰 돈이었습니다. 그렇게 많이요? 20년 참은 대가치곤 적은 거예요. 김 변호사는 진지했습니다. 박민정 씨, 이혼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새로운 삶을 살려면 경제적 기반이 필요해요. 네, 알겠습니다. 조정 신청부터 할게요. 법원에서 양측이 만나서 합의를 시도하는 거예요. 합의가 안 되면 재판으로 가고요. 조정이요? 네, 먼저 대화로 해결하려는 절차예요. 하지만 남편 측이 거부하면 소송으로 가야 해요. 민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조정은 한 달 정도, 재판까지 가면 6개월에서 1년 정도요. 그렇게 오래. 참고 기다려야 해요. 당신 인생이 걸린 일이니까요. 상담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햇볕이 눈부셨어요. 민정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수고했소. 할머니가 말했어요. 이제 시작이구만. 네, 긴 싸움이 될 것 같아요. 당연하오. 하지만 이길 수 있소. 둘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할머니, 저 정말 잘하는 걸까요? 왜 자꾸 묻소? 두렵거든요. 혼자 살아본 적이 없어서. 할머니는 걸음을 멈췄어요. 민정 씨, 듣고 있어? 네. 두려움은 자연스러운 거요. 하지만 두려움 때문에 멈추면 안 돼요. 네. 당신은 이미 용기 냈소. 그게 가장 어려운 일이었어요. 나머지는 하나씩 해나가면 돼요. 민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슈퍼마켓에 들렀어요. 장을 봐야 했습니다. 계산대에 서 있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 민정 씨 아니세요?
돌아보니 동네 아주머니였습니다. 김장날 자리에 있었던 분이었어요. 아, 네. 민정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들었어요. 시댁 나왔다며? 고소까지 했다고? 목소리가 컸어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민정은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네. 아이고, 그렇게까지 할 일이었나? 가족인데. 시어머니가 얼마나 속상해 하시던지. 20년 키운 며느리가 그러니. 민정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할머니가 앞으로 나섰어요. 그날 당신도 봤잖소, 머리채 잡히는 거. 그건 큰아버지가 술 드셔서. 술 먹으면 때려도 돼요? 아주머니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암튼 가족끼리는 참고 살아야지. 할머니는 차갑게 웃었어요. 참다가 죽으라는 소리요? 그게 무슨... 당신네들은 똑같소. 피해자한테 참으라고 하지. 가해자한테는 하지 말라고 안 하더군. 아주머니는 얼굴을 붉혔습니다. 그리고 황급히 자리를 떴어요. 민정은 할머니를 봤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소. 사실을 말했을 뿐이지. 근데 동네에서 소문 날 것 같아요. 소문 나면 어때요?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닌데. 민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저녁을 준비하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할머니가 인터폰을 확인했어요. 남편이구만. 민정의 몸이 굳었습니다. 안 만나도 돼요. 아니요. 만날게요. 민정은 문을 열었습니다. 최성훈이 서 있었어요. 수척해 보였습니다. 들어오세요. 고맙다. 최성훈은 조심스럽게 들어왔어요. 거실에 앉았습니다. 당신 변호사까지 선임했다며? 네. 정말 이혼할 거야? 민정은 남편을 똑바로 봤어요. 네, 이혼하겠어요. 최성훈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정아, 우리 20년을 살았잖아. 그게 다 아무것도 아닌 거야? 아무것도 아닌 건. 민정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당신이 만들었어요. 뭐? 그날 왜 가만히 계셨어요? 형님이 제 머리채 잡는데. 최성훈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 못하시죠. 왜냐면 항상 그랬으니까. 저보다 당신 가족이 더 중요했으니까.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요? 민정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20년 동안 단 한 번이라도 제 편이 돼주신 적 있어요? 시댁에서 뭐라고 해도 당신은 침묵했잖아요. 그게 사랑인가요? 나도 힘들었어. 당신만 힘들었어요? 민정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도 힘들었어요. 너무나 힘들었어요. 근데 아무도 몰랐죠. 왜냐하면 전 참았으니까. 당신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최성우는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민정은 단호했습니다. 전 이제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당신 없이. 민정아, 돌아가세요. 변호사를 통해서 이야기하죠. 최성우는 일어섰습니다. 문 앞에서 뒤돌아봤어요. 당신 후회 안 할 거야? 후회는 제가 할게요. 민정은 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그만 가세요. 최성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민정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할머니가 다가와 어깨를 안아주었습니다. 잘했소? 할머니, 제가 너무 냉정한가요? 냉정한 게 아니오. 당신을 지키는 거지. 민정은 눈물을 흘렸어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네요. 끝이자 시작이요. 할머니는 민정의 등을 토닥였어요. 이제부터 당신 인생이 펼쳐질 거요. 밤이 깊었습니다. 민정은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오늘 남편을 만났을 때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미안해했을 텐데. 뭔가 확실히 달라졌어요. 민정은 자기 자신이 단단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창밖에 비가 내렸어요. 빗소리가 고요했습니다. 민정은 눈을 감았습니다. 앞으로 조정이 있고 어쩌면 재판까지 갈지도 몰랐어요. 긴 싸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정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자기 자신을 믿었으니까요. 그리고 할머니가 곁에 있었으니까요. 나는 해낼 거야. 민정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끝까지. 그날 밤 민정은 깊이 잠들었습니다. 평온하게. 석 달이 지났습니다.
겨울이 깊어졌어요. 창밖으로 눈이 내렸습니다. 민정은 할머니 집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오늘은 법원 조정 날이었습니다. 떨리요? 할머니가 물었어요. 조금요. 근데 괜찮아요. 민정은 웃었습니다. 예전과 다른 미소였어요. 더 단단해 보였습니다. 석 달 동안 많은 일이 있었어요. 시아주버니 최경수는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가정폭력 혐의로 기소됐고 법원은 500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어요. 집행유예는 없었습니다. 시댁에서는 연락이 끊겼어요. 처음엔 하루에도 수십 통씩 오던 전화가 점점 줄어들었고 결국 완전히 멈췄습니다. 민정은 그 침묵이 편했어요. 그동안 민정은 작은 변화들을 만들었습니다. 먼저 핸드폰 번호를 바꿨어요. 새로운 번호, 새로운 시작이었죠. 그리고 직업훈련센터에 등록했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과정이었어요. 쉽진 않았지만 배우는 게 즐거웠습니다. 공부가 이렇게 재밌는 줄 몰랐어요. 민정은 할머니에게 말했었죠. 당연하오. 당신을 위해 하는 일이니까. 오후 2시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조정실 앞에서 최성훈과 마주쳤어요. 그의 옆엔 변호사가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정은 담담하게 인사했어요. 최성훈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조정실로 들어갔습니다. 조정위원이 양쪽을 바라봤어요. 오늘은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먼저 피신청인 측 의견 들어보죠. 최성훈의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어요. 신청인이 요구하는 재산분할은 과도합니다. 집은 의뢰인이 혼자 힘으로 마련했고 김수진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혼인기간이 20년입니다. 그동안 의뢰인은 전업주부로 가사와 시댁 봉양을 도맡았어요. 재산 형성에 충분히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집값의 절반은 너무 법적으로 정당한 권리입니다. 조정위원이 손을 들었어요. 잠깐만요. 양측 모두 진정하시고 현실적인 합의점을 찾아봅시다. 1시간 넘게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결국 합의안이 나왔어요. 집은 최성훈이 갖되 시세의 40%를 현금으로 민정에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약 1억 2천만 원이었어요. 위자료는 2천만 원으로 조정됐습니다. 총 1억 4천만 원. 민정은 서류를 바라봤어요. 큰돈이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조정위원이 물었어요. 민정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동의합니다. 최성훈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조정이 성립됐어요. 양측은 조정조서에 서명했습니다. 그 순간 20년의 결혼이 공식적으로 끝났어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최성훈이 민정을 불렀어요. 민정아. 민정은 멈춰섰습니다. 뭐예요? 당신 잘 살아. 최성훈의 목소리는 낮았어요. 미안해. 내가 당신한테 잘못했어. 민정은 그를 봤습니다. 처음으로 진심 어린 사과였어요. 고마워요, 그 말. 당신은 행복하게 살 거야. 나보다 훨씬. 민정은 작게 웃었습니다. 저도 그러길 바래요. 안녕. 안녕히 가세요. 최성훈은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습니다. 그의 뒷모습이 작아 보였어요. 민정은 그 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돌아섰습니다. 더 이상 미련은 없었어요. 법원을 나오자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끝났구만.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네, 드디어요. 민정은 눈을 받아봤어요. 손바닥 위에 눈송이가 녹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까요? 일단 자격증부터 따야죠. 그 다음엔 작은 방이라도 구하고요. 혼자 살 거요? 네, 한번 해볼게요, 혼자. 할머니는 미소 지었습니다. 잘 결정했소. 당신이라면 잘할 거요.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민정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할머니 아니었으면 전 아마 그만하시오. 할머니가 민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스스로 해낸 거요. 난 그저 옆에 있었을 뿐이지. 아니에요. 할머니가 제 편이 돼주셨잖아요. 편이라. 할머니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세상에 혼자인 사람은 없소. 언젠가는 누군가 손 내밀어 줄 거요. 중요한 건 그 손을 잡는 용기지.
네, 알았어요. 둘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눈이 쌓이고 있었어요. 거리가 하얗게 물들었습니다. 할머니, 저 이제 뭐 해야 할까요? 하고 싶은 거 하면 돼요. 하고 싶은 거요? 민정은 생각했습니다. 하고 싶은 게 뭐였을까요? 20년 동안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었어요. 모르겠어요. 아직. 그럼 천천히 찾으면 돼요. 시간은 많으니까. 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할머니가 물었어요. 두렵지 않소? 조금요. 근데 신기해요. 뭐가? 두려운데도 설레거든요. 민정은 웃었습니다.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에요. 제 인생이 제 것이라는 게. 그게 자유요. 할머니도 웃었어요. 이제 당신은 자유로운 사람이요. 그날 밤 민정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나는 진짜로 자유로워졌다. 두렵지만 후회는 없다. 앞으로 어떻게 살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이제 내 인생은 내가 만든다. 아무도 나를 함부로 대할 수 없다. 나는 나를 지킬 것이다. 끝까지 일기장을 덮었어요. 창밖에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고요하고 아름다웠어요. 민정은 창가에 서서 눈을 바라봤습니다. 2달 후, 민정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땄어요. 그리고 작은 원룸을 구했습니다. 좁았지만 자기만의 공간이었어요. 할머니는 이사하는 날 함께 와줬습니다. 작지만 좋네요. 할머니가 말했어요. 네, 제 집이에요. 처음으로. 민정은 빈방을 돌아봤습니다. 가구도 별로 없었지만 행복했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구만. 네, 시작이에요. 민정은 할머니를 안아줬어요. 할머니, 사랑해요. 나도 당신을 아끼오. 할머니는 민정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자주 놀러 오시오. 우리 이웃이니까. 네, 할머니. 할머니가 돌아가고 민정은 혼자 남았어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민정은 창문을 열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밖에서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름다운 소리였어요. 민정은 작게 웃었습니다. 나는 할 수 있어.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나는 해냈어. 그날 민정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두려웠지만 용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이 자기 편이었으니까요. 민정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부터 내 인생이야. 봄바람이 다파듯 불어왔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럽고 새로운 바람이었어요. 민정은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어요. 진심으로. 1년 후, 민정은 요양원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은 힘들었지만 보람이 있었어요. 민정 씨 고마워요.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민정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제가 더 감사하죠. 퇴근 후 민정은 이영자 할머니 집에 들렀습니다.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가는 게 습관이 됐어요. 오늘 저녁은 제가 할게요. 그래요. 고맙소. 둘은 함께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웃음소리가 가득했어요. 저녁을 먹으며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요즘 어때요? 좋아요. 정말로요. 민정은 진심이었어요. 힘들 때도 있지만 제 삶이니까요. 제가 선택한. 잘 됐구만. 할머니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당신 보면 자랑스럽소. 할머니, 정말이요. 당신은 용기 있는 사람이요. 민정은 눈물이 났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어요. 할머니 덕분이에요. 아니요, 당신 덕분이지. 그날 밤 민정은 자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평화로웠어요.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1년 전 김장날의 그 순간을, 어리채를 잡혔던 그 순간, 그때 민정은 결심했었죠. 더는 이렇게 살지 않겠다. 그리고 해냈어요. 쉽지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민정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달이 밝았습니다. 나는 나를 지켰어.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킬 거야. 민정은 눈을 감았어요. 평온하게 잠들었습니다. 더 이상 악몽은 없었어요. 이제 민정의 밤은 고요했고 아침은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비슷한 고통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기억해 주세요. 여성 긴급 전화 1366.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의미 있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